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형성과학의 필요성에 대한 특강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성과학의 필요성입니다. 형성과학 필요한가? 오늘날 자연과학이 중요시되는 시대죠. 자연과학 필요한가? 사회가 필요한가? 그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형성과학 필요한가? 필요성을 아직 그냥 잘 모를 것입니다. 생각해 보죠.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육신, 정신, 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적에 육신과 정신 중심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이걸 그림으로다가 본다 그러면은 대충 육신은 나름대로 이렇게 언제든지 동일하게 지내는 거니까 육신을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정신이 뭐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고 영은 왜 이렇게 표시를 안 했냐. 영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류 역사 거의 300억 년 동안에 대부분 샤머니즘, 즉 무교에 관계되는 이런 어떤 신앙을 살아왔지, 오늘날과 같은 유일신 신앙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 우리 왜 무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생활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는 이런 정신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갖다가 쓰는 거 보면은 어떻게 됐냐? 인류 300만 년 역사 중에서 300억 년 인류 역사 중에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갖다가 석기 시대를 따진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래 1만 년 전을 잡자고요. 그러면 300억 년에서 1만 년이면은 29억 99만 년은 이게 석기 시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렵 채집 시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수렵 채집 시대를 살았다고 봐야 된다. 이전에는 수렵 채집 시대. 그러니까 인류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을 수렵 채집 시대로다 살면서 이렇게 동물을 잡아먹고 또 식물에서 열매 따먹고 이런 식으로 다 지냈던 거죠. 그래서 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채집해서 먹고 또 동물 중에서도 큰 동물들 이런 거 같은 거를 다 죽이면서 잡아먹으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매머드라든가 공룡이라든가 이런 큰 동물들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더 그 동물들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동물 잡아먹을 수 있었고 식물을 캐먹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가 석기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인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제 석기를 이용하면서부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농경 문화의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 시대가 되면서 해가지고 점점 더 석기에서 철기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더 세련된 어떤 기술로 다 발전되게 되는데, 이때가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일어나서 보다 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작용된 거를 갖다가 뭐라 하느냐면은 정신이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정신 발전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이게 언제냐 하면은 16세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만 년 전에서 16세기 따져놓고 보면 또 이 거리가 얼마큼입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1600년 올 때까지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데, 16세기를 갖다가 뭐라고 보는 거냐 하면은 이제 산업혁명, 즉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다가 넘어가는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됐냐? 이때는 자, 정신이라고 놓고 봤을 적에 이 정신이 아직까지 정신을 그냥 정신이다 이렇게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정신이다 이렇게 그만 놓고 봤는데, 그동안에 중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은 영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종교들이, 그래도 의미 있는 종교들이 불교, 힌두교, 유교, 그리스도교, 이런 것들이 이게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니까요. 이게 기원전 2600년경, 기원전 600년이니까 지금부터 2600년이 되죠. 기원전 600년경에 석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유교도 기원전 600년경,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는 기원전 원래 1800년,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원래는 유대교에서 나오니까 이스라엘인들의 유대교가 처음 생기는 것이 기원전 1850년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기원전 원년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만 년 전하고 비교해 놓고 봤을 적에 기껏해야 기원전,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발생이 기원전 한 3,4,000년 전에 문명의 발생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3,000년에서 4,000년. 이때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에집트의 나일강, 또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 또 황하 문명, 이렇게 생기는 것이 기원전 3,4,000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300억 년 인류 역사의 석기시대가 1만 년 전에 시작되고 농경문화 기술 이제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럴 적에 16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까지 인간이 육신, 정신, 영이라 할 적에 육신은 정확히 아는 거고, 육신은 팔다리 따지는 거니까 정확히 아는 거고, 정신은 그냥 정신으로 인해서 이런 석기 또 신석기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기술 발전이 좀 이제 이루어져 왔던 건데, 중세 시대에는 어떤 종교 문화가 일어남으로써 해가지고 영이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으로다가 보게 되는데, 실제로다가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한 지금부터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4,000년
2600년, 2600년, 뭐 380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왜 따지는 거냐?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영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고, 세상은 정신으로다가 살아오는 것인데, 이게 16세기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과학화되기 시작합니다. 과학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때 합리론과 경험론으로다가 인간의 생각이 나눠집니다. 합리론과 경험론으로다가 나눠짐으로 해가지고 합리론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데카르트, 칸트 또 그 위에 계속해서 합리론적인 사고방식보다 발전하게 되고 경험론은 오늘날의 자연과학을 이루는 핵심이 됩니다. 이게 자연과학. 이렇게 발전이 되다가 발전되었는데 계속해서 보니까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게 정신을 정신이라고 그냥 얘기할 수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프로이드가 나타나는데 프로이드가 이 정신세계를 갖다가 의식이라고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는 우리 정신세계의 나머지는 다 무의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정신세계를 갖다가 여태까지는 그냥 정신으로 생각해 왔던 것인데 정신 말고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로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프로이드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잘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현대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오늘날에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 의식은 그래 빙산의 일각이라고 치더라고요. 근데 이 정신세계를 그냥 의식으로다가만 다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정신이라면 이쪽이 의식인데 정신이 뭐고 의식이 뭐냐 이겁니다. 근데 정신은 뭐를 정신이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이런 그 석기시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인간이 그 신경을 쓰면서 세상을 발전시켜왔던 인지혁명. 이게 인지혁명이 뭐냐? 어쨌든 뭔가 인지적인 생각을 해서 발전시켜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거 아닙니까? 인지혁명에서 모두 다 발전됐습니까? 농업혁명. 농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막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착생활해 가면서. 그래. 그 다음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냐?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부터는 상상도 못할 이런 공업기술이 발전돼서 지금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모든 게 다 산업혁명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나서 또 뭐냐? 오늘날에 이제 또 산업혁명을 넘어서 기술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술혁명 또 생명공학, 생명공학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걸로 일어나냐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에 정신이라고 했던 이런 한 덩어리에서
이게 정신이 이루어느냐 의식이 이루어느냐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모든 혁명들은 정신혁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를 만들었냐. 그 만년 전부터 시작해서 인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지혁명의 알고리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업혁명했을 때 농업에 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알고리즘이 또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본격적으로다가 인간의 그 뇌를 통한 이런 각종 이런 그 기술의 발명을 통해서 이게 알고리즘이 더 많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혁명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은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알고리즘이 계속 축적되는데 의식이란 뭐냐? 의식이란 이런 걸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의식이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걱정합니까? 살면서 걱정합니까? 이거는 200억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삶에 있어서 경계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200억 년 사람들도 동물이나 이런 큰 동물이 나타났을 적에는 그 위험을 느끼면서 경계심을 느꼈고,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도둑 들어오는 것도 그러고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살면서 인간 간의 혐오심을 느낍니까? 느끼죠. 이렇게 삶에 있어서 비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시든지 시를 보면 비탄에 대한 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시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시도 마찬가지고 비탄의 시가 엄청 많은 것입니다. 삶이 그만큼 비탄스러운 것입니다. 또 분노 느낍니까? 일생 살아가면서 분노를 느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메스꺼움도 느낍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다 인간의 이런 그 의식 상태를 갖다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정신 상태를 따져가지고는 안 나오는데 의식 상태를 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슬픔 느낍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짜증 느낍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권태 느낍니까? 그 다음에 염려 느낍니까? 두려움 느낍니까?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인간의 의식 상태를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인간에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다가는 인지혁명에서부터 농업, 산업, 기술, 생명과학까지 이렇게 발전이 계속 되고 있는데 또 한편 인간의 의식에서는 왜 이런 걸 느끼게 되냐 이겁니다. 이거 느끼는 걸로 다 끝나면 좋은데 이게 어떤 걸로다가 또 발전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로 볼수록 점점 더 이런 정신병이 커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신병을 낳지 않겠습니까? 이 정신병이 뭐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일단 가장 쉬운 걸로 우울증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울증. 이거는 살면서 매일 우울한 기분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걱정, 경계, 비탄, 분노 이런 것이 없다면 우울증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걱정과 비탄과 분노 이거 없애는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누가 이걸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없애줬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이걸 갖다가 없애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거 진짜 없애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날에는 심리학자들한테 가서 없애달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좀 더 보죠. 그 다음에 불안장애 느끼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나가면서도 위에서 돌 떨어질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어떤 차가 와서 받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장애가 아주 널려 있습니다. 1만 년 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맹수로부터의 아니면 홍수로부터의 이런 것 좀 있었다면 지금 이게 기술 문명이 발달된 이 세상에서 어디라도 편안하게 다닐 데가 없는 곳입니다. 이럴 정도로 불안장애가 심합니다. 또 성격장애. 우리는 모든 걸 다 성격장애로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좀 마음에 안 들으면 저 사람 성격이 그냥 저래서 그래. 순 이 정도. 심지어는 결혼생활조차도 성격장애로 인해서 다 이혼한다고 이렇게 나서고 그런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은 1만 년 전에는 그래도 한번 결혼하면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격과 지금 성격이 뭐가 차이가 나길래 지금 사람들은 성격장애로 이렇게 같이 살지 못하고 다 이혼하고 형제들 간에도 성격장애로다가 같이 쳐다보지 않는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장애.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현병, 그 다음에 치매, 그 다음에 공황장애. 이런 병 우리가 지금 어렵지 않게 그냥 주변에서 막 들어보면 우리 가정 안에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쪽 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혐오라든가 분노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병으로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왔습니까? 이게 지금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기도한다고 해결된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으나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 어떤 사람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안 되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은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서 되는 거라면 이 사람들 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걱정과 이런 혐오와 분노와 매스통과 슬픔과 수두룩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종교인들도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 같은 정신 안에서 같은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이 머리 안에서 어떤 정신은 이런 인지영역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좀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끔 살 수 있도록 이런 기술혁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반면에 같은 머리인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걱정과 불안과 이런 요소들이 쌓이고 결국은 이게 병으로다가 발전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1만 년 전에는 이런 미신적인 그래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무조건 되고 비만이 내리면 홍수신에게 가뭄이 되면 가뭄신에게 농사질 적에는 농사신에게 바다 나갈 적에는 바다신에게 화재 나면 불신에게 이런 식으로다가 미신적인 방법으로다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해다가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우리가 말하는 고등종교라는 이런 종교들이 들어가면서부터는 고등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우리 지금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없애게 해달라고 그냥 가서 돈 갖다 내고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요번에 대학 입시 보니까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갖다 돈 갖다 내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수두룩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누가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셔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돈 갖다 내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돈 갖다 내고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실제로 다 그렇게 돼서 얘가 병이 났습니까? 얘가 그렇게 된 거 가지고 그걸로다가 얘가 대학 진학을 했습니까? 그걸로다가 얘가 키가 커졌습니까? 그걸로다가 얘가 이뻐졌습니까? 그게 정말 신앙입니까? 그 기복신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영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에는 이런 기술혁명적으로다가 발전되면서도 한편에는 의식이 이렇게 변화되는 가운데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신이 발전되면서 의식도 발전돼가지고 함께 좀 균형 잡힌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갖다 생각해놓고 가지게 육신은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그냥 발전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육신 그대로 두고 문제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정신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쯤에서 형성과학이 왜 나왔냐면 초의식을 두고 나왔습니다. 초의식이 뭐냐? 초월적 의식, 즉 영이 있다면은 이 영의 힘이 이 정신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육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이 초의식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초의식의 힘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 거냐? 이런 의식에서 느끼고 있는 걱정, 그 경계, 분노, 매스동 이런 거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같은 거는 재형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초형성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인간은 초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인간은 인간인데 초월자를 닮아가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초인이 됩니까? 계속 초월을 향해서 이렇게 초월자를 닮아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인간이 초인이 된다 그러면 인간이 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술혁명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그 AI로 인한 로봇의 알고리즘이 인간의 정신을, 인간의 기능을 뛰어넘는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로봇의 알고리즘에 100만 명의 이 정신적인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개인의 정신보다 뛰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만 명의 로봇을 갖다가 그 의식을 갖다 정신을 심어 놓은 이 로봇으로다가 컴퓨터화 해가지고 사실 의사들이 지금 컴퓨터를 보고 그 알고리즘의 데이터 가지고 인간을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면은 그 로봇이 음식 다 이게 다 날라다 주지 않습니까? 서비스 봉사자들 직원들의
그 알고리즘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로봇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예의 바르게 음식을 날려다 주고 또 음식 치우고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로봇이 인간의 정신을 뛰어넘는 세상은 이미 와 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있으면 영어 교사 로봇이 어떤 영어 교사보다 더 잘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간이 지금 정신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 대부분이 다 정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육신을 동반한. 근데 정신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인간의 정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로봇이 그 일을 대체한다 그럴 적에 인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일 무서운 게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때 인간이 여태까지 느꼈던 걱정이라든가 혐오, 비탄, 분노, 슬픔, 짜증 이런 것들이 상상도 못하게 커질 거라 이겁니다. 지금도 조금만 불경기 되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서 얼마나 방황하고 있고 사건도 벌이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로봇이 그 직업을 다 이게 차지한다 그래야 할 적에 그때 받아야 될 이 정신적인 이 의식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 거라는 것을 갖다가 이게 2050년이면 한 70%의 직장을 로봇이 차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지금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뭐를 재형성시킵니까? 이 정신을 재형성시키고 의식을 재형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면서부터 분노하면서부터 짜증내고 두려움 이런 것 같은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까? 심리학자들 찾아가는 겁니까? 심리학자 찾아가서는 이미 병으로다가 이렇게 증상이 심각하게 된 상태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정상적인 쪽으로 좀 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약물 치료에 가면서 개인신이 조금 돌려놓은 거. 이 정도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 정상적인 사람으로다가 만들어내는 걸 심리학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신분석학적 아니면 행동주의적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다가 오늘날의 실존주의적 방법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하고 또 상담법까지 치유법까지 공부했다 그러더라도 인간이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다 개개인이 너무 달라서 똑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또 그 사람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학자들이 솔직히 두 손 드는 거 바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70억의 인구를 갖다가 심리학자들이 몇 명이나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모든 지금 이렇게 증상이 되는 것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될 위험이 미래가 보이는 건데 이거를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심리학자들 내지 의사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 안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긴 하지만 그걸로다가 인간의 이런 위험성스러운 이런 현상들을 다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제대로 변화시켜서 이런 기술혁명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신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이런 로봇을 만들더라도 인간과 화합할 수 있는
인간과 협력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고 인간의 잡을 이렇게 막 빼앗는다든가 이런 식의 로봇이 아닌 그리고 이거 정도입니까? 뉴클리어 본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핵무기는 뉴클리어 웨이펀도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거 다 정신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 누가 바꿔줄 겁니까? 그들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바꾸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원자탄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서 따라오는 이런 의식의 부분까지도 지금 다 이렇게 재형성시키지 않는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초의식의 힘이 아니라면 인간의 힘만으로다가 이런 거 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술혁명과 생명과학 혁명까지 바꿔가지고 인간의 이 세포를 띄어나가지고 줄기세포, 배아세포 이래가지고 이제 인간을 얼마든지 막 복제도 해내고 유능한 이제 이 인간의 DNA를 뽑아다가 별놈의 일을 다 하고 장기도 다 바꾸고 생명도 막 연장시키고 뇌세포도 바꾸고 이런 일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판결이 안 난 것이는 그런데 마음대로 인간을 갖다 막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나만 살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후변화도 엄청나게 지금 세상을 바꿔놓고 있어가지고 지금 눈 뜨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한두 개 아니지 않습니까? 북쪽 정도만 그런 게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 가도 그렇고 캄보디아 푸놈펜 가도 그렇고 한국의 서울 가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눈 뜨고도 못 다니지 않습니까? 공해도 많고 냄새도 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런 메트로폴리탄으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바꾸게 됩니까? 서울에서 그냥 부동산만 많이 갖고 있다고 그냥 그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기를 바라고 뭐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더 욕심 부리고 있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그 자기 위험을 이렇게 무릅쓰고 나서도 공산주의를 갖다가 취소시키고 이제 자본주의 대열에 들어갔던 거 이건 정말 아주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고르바초프가 막 핵전쟁을 갖다 일으켜가지고 미국과 그냥 막 이렇게 핵무기 터뜨리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특강을 하겠습니다. 잘 정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